개념적으로는 112번. 근데 112번은 쌤이 답까지 좀 내줄 건데 얘는 여러분들이 쌤의 해설지가 어떻게 적혀있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1교시를 이제 앞쪽 문제들을 들었던 친구들은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등차 수열 AN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AN이 등차래요? 그럼 등차면 N에 관한 정리가 몇 차식이죠? 그렇지 1차식이죠. 자 N에 관한 1차식이고 우리는 이때 N 앞의 개수가 뭐라는 거? 공차라는 거. 그래서 AN이 DN 이렇게 흘러가면서 뒤쪽에 어떤 상수 뭐 A 이렇게 생긴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SN이라고 하는 건 자, 첫 항 데자뷰 같이 왜? 자,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N. 자, 나누기 2 이렇게 좀 생기는 거기 때문에 N에 관한 몇 차식이 될 거예요? 2차식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에 1차식인데 N 하나 더 곱했으니까. 그래서 N에 관한 2차식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상수항이 있다 없다? 대접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상수가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N이 곱해지니까. 자 그런데 요 정도까지 N 앞의 개수가 D니까 Dn, N, Dn 제곱을 2로 나누는 거니까 약간 요 자식은 2분의 D, N 제곱 이렇게 흘러가는 거 돼요? 그럼 약간 요런 모양으로 쓸 수 있는 거 괜찮나? 요렇게? 그쵸? 어차피 n으로 묶일 거고 개수가 2분의 d인 거고 뒤쪽에 뭐 어떤 알파 값이 있겠지. 그래서 요런 모양일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요 정도 내용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 다시 봅시다. 자,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오케이. 자, 공차가 음수다. 이런 거 뭐 필요할 것 같으니 체크 좀 해놓고. 자, 공차가 음수인가 봐. 자,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자, 수열 SN을 각 항을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MN이라고 하죠. 그럼 잘 들어봐. 공차가 음수야. 그런데 만약에 첫째 항이 양수였다라고 치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10, 8, 6, 4,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떨궈지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텝 1 쪽 문제들을 풀어봐서 알겠지만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처음에 공차가 음수에서 값이 내려가긴 하지만 아직까지 양수죠. 그러니까 누적을 시켰을 때 값이 점점 뭐해져? 커지죠? 그러다가 일반항 AN이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 값이 다시 누적한 값이 뭐해지기 시작해? 작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10, 8, 6, 4 이렇게 가다 보면 값이 누적하면 더해졌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최대치를 찍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자,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첫째 항이 음수일 수도 있어요. 첫째 항이 음수면 다음 번째 항부터 계속해서 바로바로 작아지죠. 첫째 항이 음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면 누적하면서 값이 되게 작아지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고 있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항이 최대값이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을까? 첫 번째 항부터 음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떨궈지면 누적하면 값이 계속 작아지기만 하니까 그때는 첫 번째 항이 제일 큽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그런 SN들 중에 큰 수부터 다시 차례대로 나열을 했더니 그 수열을 문제에서 MN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잘 들어. MN은 똑같은 값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만약에 쌤이 6, 4, 2, 0, 마이너스 2.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지? 그럼 예를 들어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첫째 항이 오고 공차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여기까지 하면 얼마죠? 8. 여기까지 하면 얼마죠? 8. 이렇게 같은 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열된 수열이면 제일 큰 값이 누구예요? 9죠. 그러면 MN이라고 하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9일 거예요.
이해했어? Sn 값 중에 큰 것부터 쓰재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 얼마야? 8. 근데 봐. 두 번째로 큰 값 또 누구도 있어? 8. 그러니까 8이 두 번 나오는 거야. 9, 8, 8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문제에서 야 똑같은 값은 한 번만 쓸 거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 큰 것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쓴다라고 쳤을 때 9 나오고 8 나오고 8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수는 누구겠어요? 5. 뭐 말하는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지. 제 말 때 이해됐죠?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좀 열어두시고 자 어찌됐건 요렇게 되면 얘가 M1, M2, M3, M4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케이. 정민이 이해했을까? 오케이.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 자, 그랬을 때 자 조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요 MN에 대해서 자 M1에서 누굴 빼면 M2를 빼게 되면 그 값이 얼마래요? 네,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M2에서 누굴 빼면 M3를 빼면 그 값이 얼마래요? 네, 1이라고 좀 나와 있대요. 그 말은 제일 큰 값에서 두 번째 값을 뺐더니 2고 두 번째 큰 값에서 세 번째 큰 값을 빼니까 1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얼마래요? 21이래요. 따라서 잘 들어. 첫 번째 항부터 음수일 수 없죠. 생각을 해봐. 공차가 음수야. 첫 번째 항이 음수야. 첫 번째 항이 음수야. 그럼 두 번째 항도 음수, 세 번째 항도 음수 계속 음수잖아. 그럼 SN은 계속 음수지. 그러면 SN이 음수가 되는 n의 최소값 얼마겠어? 1이었겠지. 그러니까 얘는 21이라는 조건에 위배되지. 이걸 통해 우리는 첫 번째 항이 무슨 수구나? 예, 양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생각해야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첫 번째 항이 양수여서 공차가 음수가 돼서 값이 처음에 작아지긴 하지만 아직은 양수라서 늘어났다가 이제 음수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누적시켰던 값이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돌아서는 순간이 나오겠지. 그 처음 순간이 21인가 봐. 동의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소리입니다. 쌤이 지금 그래프적으로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잘 들어. 원래 공차가 음수면 집중. 이거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그럼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에요. 괜찮아? 그러면 위로 볼록이면 몇 넣었을 때 빵? 0 넣었을 때 빵. 그리고 다른 쪽에서 한 번 더 빵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 이야기 잘 들어. 그럼 모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0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생기는 모양일 수도 있고요. 원래는 SN의 그래프가. 두 번째는 집중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원래 이렇게 생겨서. 근데 이 경우는 첫 번째 항이 뭐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 경우는. 제가 목요일에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첫 번째 항이 음수면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항이 더해질 때마다 지금 저 SN 그래프 그린 거예요. 누적시킬 때마다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거고 첫 번째 항이 양수면 공차가 음수여도 처음에 양수로 값이 좀 더해지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오게 되는 거야. 예슬이 이해했어? 이해되지? 그지? 이 정도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이 양수였을 때 그나마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 경우면 바로 음수가 나오니까 탈락인 거야. 그래서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춘? 그럼 이제 집중. 여기가 0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음수가 되게끔 하는 첫 번째가 n이 몇일 때래요? 네, 21일 때래요. 여기까지 괜춘? 그러면 이 지금 집중해줘. 여기 절편 있죠. 여기 0 되는 값. 이 0 되는 값은 둘 중에 하나야. 질문. 19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기가 19면 20일 때가 첫 번째 음수였겠지.
그지? 21일 때가 첫 번째 음수라며. 그러니까 19인 건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 값은 몇이거나 20이거나 또는 20점 얼마 얼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꼭 20 딱 떨어질 필요 없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요 값이 2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자, 요렇게 생겨서 요 값이 20점 얼마 얼마일 수 있죠. 두 경우 말고는 안 돼요. 동의했어요? 네. 꼭 딱 떨어질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위의 경우부터 제가 생각을 해볼 건데 다시 S에는 2차식이야. 그러니 2차 함수의 성질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성이야. 그러면 정가운데가 몇이겠어요? 10이겠죠. 위의 경우면 그러면 짱구 잘 굴려. 자, 몇이 최대예요? 10. 네, 이 경우에는 S10이 최대야. 그러니까 M1이 S 몇인 거야? S10인 거야. 여기까지 말때 이해됐죠? 자, 그런데 잘 들어.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녀석은 누구랑 누구예요? 대칭이니까 9 넣었을 때랑 11을 넣었을 때겠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대칭성이다 보니 9 넣었을 때랑 11을 넣었을 때 값이 뭐예요? 같죠? 모순이에요. 값이 같기 때문에 두 번째 최대, 세 번째 최대의 값이 똑같죠? 그럼 빼면 0 나왔어야 되거든. 근데 1이래요. 이해됐어?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 때문에 이 경우는 모순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SN의 값을 큰 수부터 차례대로 그냥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제일 큰 값이 얘, 그 다음이 얘네 둘인데 그럼 어찌됐건 누군가 하나 M2가 되면 누군가 하나 M3가 돼야 돼. 왜냐면 겹치는 거를 안 쓴다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럼 겹치는 게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까처럼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수열인데 그랬을 땐 이 값이 0이 나왔어야 되는데 1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모순인 거지.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얘들아 짱구 잘 굴려? 그럼 여기가 10점 얼마 얼마일 거 아니야. 0과 20의 정가운데니까. 이해돼? 짱구 잘 굴리자. 그럼 여기가 10점 얼마 얼마인데 제 얘기 들어주세요. 얘가 10.5일 수 있을까? 여기가? 생각해야 돼. 안 돼. 여기가 10.5이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될까? 21이어야 돼. 그럼 얘는 10.5가 될 수는 없지. 질문. 10.5는요. 얘보다 왼쪽, 얘보다 오른쪽? 나이스. 괜찮아요? 왜? 21이 일로 왔을 때가 10.5야. 생각 잘해야 돼. 21이 여기 왔을 때가 10.5거든요. 근데 21보다 작은 값이 왔지. 그럼 얘는 10.5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10.5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집중. 10.5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데 있을 거야. 요런 데가 10.5일 거예요. 그럼 요렇게 쓸게. 동의했죠? 그럼 질문. 이 중에 이 녀석 양옆에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값은 10을 대입했을 때일까? 11을 대입했을 때일까? n은 자연수잖아. 자연수밖에 못 넣잖아. 10 넣었을 때가 최대일까? 11을 넣었을 때가 최대일까? 10인 거대요? 오케이. 따라서 얘가 10쪽에 가까운 10점 얼마 얼마니까 더 위에 있는 값이 10이었을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M1은 S면 10이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가까운 녀석은 당연히 누굴 넣었을 때일 거야? 11을 넣었을 때겠지. N은 자연수밖에 안 돼. N은 자연수밖에 안 돼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녀석은 S11이었겠지. 그럴 거 아니야. 세 번째로 큰 녀석은 누구겠어? 13이겠어? 12겠어? 12를 넣었을 때겠지? 네. 그래서 세 번째 녀석은 12겠지.
그나마 얘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쌤이 정리해서 써주면 응? 얘기해볼게. 봐봐. 자, 지금 현재 여기가 0이고요. 요렇게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20점 얼마라고 내가 지금 해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가 10점 얼마구나 까지 잡았어. 하지만 얘가 10.5보단 작은. 그래서 얘랑 제일 가까이 있던 녀석이 10이죠. 그리고 얘보다 조금 더 먼 곳에 누가 있어? 11이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 이야기했어. 9겠지, 9.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자, 그리고 나면 10보다 오른 왼쪽 누가 있어? 내가 왜 10이라고 얘기했지? 9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더 먼 곳에 여기 누가 있겠어? 12가 있겠지.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틱틱틱틱틱틱 이렇게 가는 건 느낌인 거 이해돼요? 그지?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높은 게 10,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3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자, 세 번째로 큰 녀석은 S9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예슬 이해했지? 오케이. 자, 위에 모양이 안 되는 것도 납득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그림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저거 식으로 가면 박 터진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자, S10에서 S11을 빼요. 그러면 요식 마이너스 A11로 바꿀 수 있는 거 돼요? S11에서 S10을 빼면 A11이잖아. 근데 순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A11이죠? 그 값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11번째 항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소리예요. 동의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 자, M2라고 하는 녀석, 우리 S11인 거 구해놨었습니다. S11에서 S9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A11, A10이 남는 거 되죠? 네. 따라서 요식은 A11 더하기 A10이죠. 이 값이 얼마? 1이구나 인 거지. A11, A10. 근데 A11이 마이너스 2니 A10은 얼마예요? 네, 3.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의미만 좀 파악을 해줬으면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건 좀 쉬워요. 까지 괜춘? 미수 이해했어? 오케이.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등차지? 그럼 봐. 10번째 항이 11번째 항으로 가려면 공차 한 번 더 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 공차 한 번의 값어치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5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AN은 몇 N? 그렇죠. 마이너스 5N인 거 되세요? 너무 빠르니?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들아 10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잖아. 그럼 10 넣었을 때 3 나오려면 플러스 얼마면 돼요? 네, 53.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N 잡았다. 근데 문제에서 자, A 원값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A1 얼마? 47인가요? 이렇게 문제 48인가? 네, 48.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 해석 좀 잘합시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수열 문제, 그 중에서 등차수열의 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시계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적절히 좀 잘 섞어야 되는. 이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SN이 음수가 되는 녀석이 첫 스타트가 n이 21일 때구나. 그래서 SN을 첫 항 더하기 끝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이 녀석이 음수가 되는 n의 최소값이 21이다 라고 하면서 막 식으로 가면 이게 너무 힘들어. 이 문제가.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게 의도일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112번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 특강 요 교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 문제일 거야.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좀 반복해서 푸시고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애들이 다 틀릴 텐데. 나온다면 우리는 맞추겠지. 열심히 했는데.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13번 보자. 자, 113번을 좀 보면 여기서부터 약간 또 좀 할만해집니다.
그림 보고 쫄지 마시고. 자, 문제에서 중심이 각각 O1, O2, O3. 자, O1, O2, O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R1, R2, R3인 세 원이 있대요. 근데 지금 가족권을 보면 자, 두 중심 사이를 연결을 했는데 그게 반지름 길이 합과 똑같다라는 건 접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되죠? 어떤 원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중심까지 연결한 게 반지름 길이 합과 똑같을 리 없잖아. 똑같았다라는 건 접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O2랑 O3도 마찬가지로 R2, R3였다라는 건 더하였다는 건 접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O1과 O3를 연결했는데 R1 하나, R2 두 개, R3 하나 다 접한다는 소리인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족권이 접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족권까지를 통해 우리는 자, 이렇게 중심이 있고요. 이쯤 어디가 중심이 있으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순간 무조건 무슨 점을 지나게 돼요? 접점을 지나게 됩니다. 동의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 접점 지나고 올 거고 접점 지날 거고 여기 중심 지날 거고. 여기까지 동의하죠? 네. 자, 나조건. 세수는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따른대요? 예, 등비수열을 따른대요. 그런데 자, 등비수열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제가 공비를요. 잠시 R이라고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살짝 박스 밑에 봐봐. R1의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제가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요 반지름 길이 얼마? 이렇게 될 수 있죠? 제가 공비를 R이라고 했으니까 요 반지름 길이는 R의 제곱. 여기는 R. 약간 요런 느낌인 거 지금 괜찮죠? 네. 제가 지금 공비를 R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조건 보자. 세 원에 모두 접하는 직선이 존재한다. 제가 지금 그 직선을 그려놨습니다. 네, 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다 조건 천천히 읽어보면 그냥 요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박스 밑에 자, C1, C3 첫 번째 원, 세 번째 원과 접하는 점을 각각 GH. 여기 접점, 요 점을 G. 여기 접점, 여기를 H.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에서 GH 길이가 얼마? 20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길이가 20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R 잘 찾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접점 같은 거 나오면 중심과 뭐 해보냐? 연결해보자. 예, 접점 나오면 중심과 연결 수직. 접점 나오면 중심과 연결 수직. 무슨 냄새나? 예, 피타고라스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보고 싶냐면 요렇게 살짝 올리고 싶죠. 그러면 지금 요 보라색 길이 그대로 얼마? 20을 따라갑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다 왔어요. 도형 보니까 재밌죠? 그죠? 자, 요 길이 얼마일까? 나이스.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R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변 길이 세팅됐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됩니다. 동의하시죠? 오케이. 자, 따라서 빗변 길이는요. R 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얼마요? 1이죠? 이게 제곱한 게 자, 20의 제곱 400이죠? 자, 그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 요렇게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면 되는 거지. 괜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거 R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지금 R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몇 승이요? 4승인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1로 넘겨오면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인 거 아니야? 이 값이 얼마? 400이지 뭐. 여기까지 했죠? 이거 얘들아 원래 그냥 전개해서 뺏겨도 대충 찍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여러분들 조립제법에서 문제를 푼다고 해도 아래다가 뭐 적절한 값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적절한 값 좀 대입 좀 해보자. 대충 뭔가 R이 몇 스럽냐? 뭔가 2배? R이 2? 그럼 2 한 번 넣어봐. 그럼 3의 4승 81 택도 없죠? 그러면 만약에 R이 만약에 3? 그러면 공비가 3? 그럼 R에서 3 넣으면 4의 4승 4의 4승 얼마지? 256. 아직도 한참 멀었네. 패스. 만약에 R이 만약에 4야. 그럼 4배 된 거잖아. 그럼 여기다 4 넣어. 5의 4승 얼마지? 아이 좋습니다. 네, 625인가요? 5의 4승? 자, 아래다 제가 지금 5 넣었죠? 그럼 5 넣으면 25 빼기 1이죠? 그럼 25 빼기 1이면 얼마야? 24죠?
제곱하게 되면 6으로 끝나죠? 4, 4, 16이니까. 안 맞네? 패스. 자, 그럼 R이 5가 안 되니까 R이 6 넣어볼까? 6? 그럼 R이 6이면 너무 안 이쁘지 않나? 7의 4승. 그럼 7의 4승이면 7, 7, 7. 안 넣어줄 거잖아. 7, 1은 7, 7, 7에 49, 7, 9, 63, 7, 3, 21. 1로 끝나죠? 그 다음에 7에 제곱하면 49, 빼기 1, 48. 제곱해봤자 6, 안 되죠? 그럼 7도, R이 6인 것도 안 돼. 7, 8. 뭐 넣어봐요. 이러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넓이. 근데 이게 얘들아 또 R이 안 예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몇 번 대입했는데 안 나오면 냅둬. 자, 몇 번 대입했는데 안 나오면 냅둬. 자, 얘 넓이 얼마냐? 파이죠. 얘 넓이 얼마냐? R 제곱이죠. 얘 넓이 얼마야? R의 4승이죠. 그러니까 R 제곱 파이고 R 4승 파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R 제곱의 값만 구해도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 파이팅해서 하세요. 답 내줄게요. 자, 이거 R-1, R 더하기 1인 거네요. 그럼 R 더하기 1의 제곱, R-1의 제곱이죠. 그럼 R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뭐해? 묶이죠? 자, 묶자. R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하고 괄호 열면 R 더하기 1에 몇 승이 남죠? 2승이 남죠? 마이너스 R-1이라고 하는 녀석이 몇 승이 남아? 제곱이 남죠? 이 값이 얼마면 돼? 400이면 되는 거지. 따라오고들 있죠? 네. 자, 그러면 암산 좀만 하자. R 더하기 1의 제곱을 하게 되면 R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1이고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이죠. 그럼 R제곱과 1은 사라지죠? 그러면서 2R에서 마이너스 2R을 빼는 거니까 4R이죠. 그러면 4R에 R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인 거 돼요? 그 값이 400인 거죠? 자, 그러면 4, 4 약분시켜주면 R에 R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이 값이 얼마면 돼? 100이면 되네. 근데 왜 아까 안 나왔지? R이 4네요? 왜 안 나왔지? 뭐 니들이 잘못한 거겠지. 아! 16 빼기 1이었네. 아씨, 아까 나올 만한 거였네. 비벼서도 나왔겠다, 그죠? 이거 아까 내가 5의 4승에서 4의 그걸 뺐네. 16을 뺐네. 아.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는 R이 4였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나올 만하니까 냈을 거 아니야? 그죠? 답 마무리하는 건 여러분들 합시다. 다 나왔으니. 네. 그래서 생각보다 뭐 별게 없는 문제긴 했습니다. 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A1, D1을 2대 1로 내분한 점을 P1. 이쯤 어딘가 점 하나가 있어요. P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2대 1로 내분했대요. 뭐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요렇게 연결을 좀 했네. 괜찮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이쯤 어딘가 점 하나 잡은 다음에 요렇게 연결해서 또 정사각형 하나 잡은 거 돼요? 자,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그 다음 또 2대 1 정도 되는 지점 잡아서 그 녀석이 P2. 자, 그리고 연결. 그리고 나서 점 하나 잡고 또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얘들아,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죠? 그럼 내 얘기 들어봐. 예를 들어 정사각형 하나가 있었어. 여기에 2대 1 비율 잡았어. 그리고 정사각형 하나 만들었어. 그랬더니 예를 들어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치자. 근데 내가 또 2대 1 비율 잡아가지고 정사각형 하나 만들었어. 또 크기 몇으로 줄어? 절반으로 줄 거 아니야.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처음 하고 있던 그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니 줄어드는 비율만 잡아주면 끝이죠. 이랬어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줄어드는 비율만 잡으면 돼. 문제에서 5번째 둘레의 길을 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A5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 그럼 이거 진짜 5번 하는 거 아니죠? 어차피 같은 비율로 줄어들 거니 우리는 공 B만 찾으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런데 보자. 집중. 몇 대 몇? 2대 1인 거 되죠? 그러면 집중. 몇 대 몇일까요? 2대 몇일까요? 3이겠지? 2대 1인데 어차피 이거 정사각형이라 2대 3일 거 아니야. 다시 제가 여기를 2K라고 두면 요만큼 길이 여기 몇 K일까요? 3K인 거 돼요? 두 개 닮음이죠? 그지? 2대 3, 2대 3. 그럼 여기 3K죠? 여기 몇 K일까요? 3K겠지. 이거 정사각형이라며. 그죠? 어머, 그럼 2K 더하기 3K는 총 몇 K야? 5K. 5K가 얼마야? 5. 따라서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얼마야? 처음에 얼마였죠? 따라서 5분의 3 비율로 줍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처음에 둘레의 길이가 얼마지요? 20이겠죠? 괜찮으시죠? 처음 둘레의 길이가? 자, 근데 다섯 번째 녀석이니까 5분의 4로 줄어드는 게 몇 번 발생하면 돼요? 네, 4번 발생하면 되죠. 자, 그러면 5가 4개인데 이쪽에 5 하나 있을 거잖아. 그럼 분모에 5가 3개죠? 그럼 여기 5, 4, 20인데 5 하나 약분시켰다 치면 그러면 4의 4승인데 여기 4 하나가 더 있잖아. 그럼 4의 10승, 2의 5승이죠? 1024인가요?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맞죠? AN, BN, CN, DN.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숫자가 좀 크네. 5의 3승은 125죠? 자, 125분의 1024. 자, 그래서 답 계산하시면 1149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뭐. 요렇게. 고3 애들한테도 답을 안 내줘가지고 답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답 좀 볼게요. 맞겠지 뭐. 다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중들 좀 하라고요. 5분의 3, 그죠? 5분의 3. 5분의 3. 그러면 5의 3승인 거 맞죠? 그럼 3의 4승이 81? 그 다음에 4 하나 남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125분의 4, 8에 32, 324죠? 그러면 449? 그래도 뒤에 2개 맞췄잖아.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 449네요. 네. 미수 이해했을까? 예. 근데 어쨌든 얘들아 진짜 별게 없긴 했죠? 그지? 그냥 닮은 비 썼으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렇지. 왜냐면 길이가 5로 갈 때 3으로 줄었으니까 길이라서 5분의 3이야.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게 넓이로 나왔으면 25분의 9로 잡아야 돼요. 넓이를 물었으면 25분의 9로 잡아야 돼. 길이를 물었으니까 그대로 5분의 3 비율인 거지. 그지? 오케이.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칠판 한번 지우고 나면 제가 실력 완성이 몇 번부터지? (131번부터가) 실력 완성이네. 3개네 3개. 이렇게 3개를 좀 먼저 풀어줄게요.